네, 이번 시간에는 대단원, 사단원, 변화와 다양성 중에서 중단원, 이단원, 화학 변화와 에너지 출입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산화와 환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산가염기랑 에너지 흡수와 방출입니다. 이 산화 환원 그리고 산가염기 부분이 토학학에서 어려운 순위 1, 2위를 다투는 만큼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는 이해 방법이나 풀이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 두 파트는 계속해서 봐주시면 좋겠죠. 먼저 상가염기 쭉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정의부터 알아야 되는데 우선 어떤 물질이 상가염기를 결정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볼게요. 질산칼륨 수액의 적신 푸른색 리트머 종이를 이렇게 깔았고요. 그 위에 묽은 염전의 적신 C를 올려놨네요. 그 후에는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 정극을 연결시켜 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묽은 염산은 HCl이죠. 그래서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이 있을 건데 수소이온은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염화이온은 음이온이니까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랬을 때 리트머스 종이의 색이 붉은색으로 바뀌는 방향이 마이너스 극 쪽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수소이온이 산에 영향을 미치더라. 따라서 산을 결정하는 이온은 뭐다? 수소이온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래도 볼게요. 아래에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이렇게 깔았고요. 그 위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적신 C를 올려놨습니다. 수산화나트륨 NaOH죠. 그래서 나트륨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있을 거고요. 나트륨이온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리고 수산화이온은 음이온이니까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랬을 때 리트머스 종이의 색이 푸른색으로 바뀌는 방향이 플러스 극 쪽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도 수산화이온이 염기 영향을 미치는구나. 따라서 염기를 결정하는 이온은 뭐다? 맞아요. 수산화이온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산가염기의 정의가 나옵니다. 산은 뭐냐면 수용액에서 어떤 이온을 내놓는 물질? 맞습니다.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말하고요. 염기는 수용액에서 어떤 이온을 내놓는 물질일까요? 맞아요.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음으로 특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반응과 관련된 특징이 나오는데 산은 주로 반응을 하고요. 염기는 주로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먼저 금속과의 반응, 마그네슘 리본과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은 반응이 일어나고요. 염기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산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죠.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산화환원 배울 때 마그네슘 리본과 염산의 반응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화학식을 적고 가면은 마그네슘 리본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염화 마그네슘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요. 거기다가 수소 기체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화학식은 모두 된다? 산화환원 반응식에도 포함된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탄산칼슘과의 반응 볼게요. 마찬가지로 산은 반응이 일어나고요. 염기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산의 반응을 볼게요. 여기에 탄산칼슘을 주시고요. 여기다가 묽은 염산 용액을 떨어뜨려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염화칼슘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탄산수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이 탄산칼슘이 뭐냐면 석회암이에요. 석회암은요 주로 건축 자재에 사용되는데 여기에 산성비가 내리면 이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건물이 부식된다라는 거죠. 우리 콜로세움도 주로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산성비가 내리면서 이렇게 부식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응과 관련된 특징 살펴보았고 이제 전기 전호성 볼게요. 산과 염기 모두 각각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온을 들고 있어서 전기 전호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염기의 또 다른 특징, 무엇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락스가 대표적인 염기성 물질인데 우리 락스를 화장실에 뿌리고 나면 손이 좀 미끄러운 경험을 했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락스가 손에 묻어서 손에 있는 단백질을 살짝 녹이면서 미끌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산가염기 특징 살펴보았고요. 이제 지시학 볼게요. 지시학이 뭐냐면 이 용액이 산성인지 용액성인지 지시해주는 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의 볼게요. 용액의 액성에 따라 색이 변하는 물질로 용액의 액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 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맞추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BTB 용액부터 볼게요. BTB 용액은요 노초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성일 때 노란색을 띠고 중성일 때 초록색을 띠고요. 염기성일 때는 파란색을 띠어요. 그리고 메틸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빨주노 기억해주세요. 산성일 때는 빨간색을 띠고요. 중성일 때는 주황색, 염기성일 때는 노란색을 띱니다. 오렌지니까 대체로 따뜻한 색의 계열로 색이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빨주, 노초파, 뭔가 무지개 색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리트머스 종이는요 산성일 때는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가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로 변하고요, 중성일 때는 변화가 없습니다. 염기성일 때는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가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로 변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무무빨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산성일 때와 염기성일 때는 무색, 아무 색깔이 없고요, 염기성일 때만 빨간색으로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시하게 색깔을 이렇게 기억해 준 후에 문제에서 이 지시하게 색깔이 나왔을 때 용액의 액성을 잘 맞출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지시하기였고, 그럼 이제 산과 염기의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하 반응 보도록 할게요. 중하 반응은 뭐냐면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을 생성하고 열을 방출하는 반응을 말합니다. 열을 방출하니까 무슨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응식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을 넣었는데 염산은 산의 대표 주자고 수산화나트륨은 염기의 대표 주자죠. 그래서 산과 염기를 이렇게 섞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여기에 있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요. 그러면 수소 2개에 산소 하나가 만나니까 H2O, 물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나머지 염화이온과 나트륨이온이 만나서 염화나트륨이 소금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열이 방출된다라는 거죠. 이 반응식에서도 알짜이온과 구경꾼 이온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산화환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알짜이온과 구용구 이온 각각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알짜이온은 반응에 참여해서 개수가 변하는 이온, 구경구 이온은요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서 개수가 변하지 않는 이온이라고 했죠. 이때 여기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서로 결합해서 물이 만들어지니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변합니다. 따라서 알짜이온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염화이온과 나트륨이온은 구경꾼 이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정의와 관련 용어들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다음 중화 반응이 일어난 후 특징인데, 우리는 특징이라고 쓰고 공식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에는 문제에서 잘 사용되는 공식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우선 산성과 염기성을 섞었을 때 혼합 전과 후 용액에 포함된 이온의 수를 한 번에 파악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를 구조화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예시 사례를 이용해서 반응 전과 후 이온의 수 변화를 한눈에 파악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여기에 있는 이 틀을 니은자 공식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제가 이름 붙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화 반응식 이온의 개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를 구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 니은자 공식 어떻게 써먹는지 보도록 하죠. 염산 40ml, 수산나트륨 20ml를 혼합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용액에 포함된 이온의 종류를 모두 적는 게 첫 번째 순서예요. 그래서 염산이니까 수소이온, 염화이온 있겠고요. 수산화나트륨이니까 나트륨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있겠죠. 그리고 양 끝에는 부피를 적어주는데요. 염산 40ml 있으니까 염산 왼쪽 끝에 40을, 수산화나트륨 20ml 있으니까 수산화나트륨 오른쪽 끝에 20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위쪽 칸은 무엇을 뜻하냐? 혼합 전 수용액에 포함된 이온의 수를 적는 칸이고요. 아래쪽 칸에는 혼합 후 수용액에 포함된 이온의 수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니은자 위에 있는 칸에는 생성된 물의 양을 적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온의 수와 물의 양을 모두 적어봅시다. 염산이 40ml 있는데 10ml당 수소이온이 N개 있다라고 하니까 40ml에는 수소이온이 4N개 들어있겠죠? 그래서 수소이온 4N개 적어주시고, 지금 전하량의 비가 1대1이니까 1대1의 개수비로 결합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염화이온 역시 개수가 4N개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수산화나트륨이 20ml 있다라고 했는데 10ml당 수산화이온이 N개 들어있으니까 20ml에는 수산화이온
2N개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2N개 적어주시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전하량의 비가 1대1이니까 1대1의 개수비를 결합하겠죠. 그래서 나트륨 이온 역시 2N개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산화이온 2N개와 수소이온 2N개가 서로 반응한다라는 거죠. 수소이온 3N개가 반응하기에는 수산화이온이 모자르니까 2N개씩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2N개씩 서로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알자이온이 반응하니까 물이 만들어지죠. 물이 2N개 만들어진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의 양을 적는 칸에 2N개 적어주시고요. 수소이온의 개수가 더 많으니까 4N개에서 2N개를 뺀 나머지 2N개만큼의 수소이온이 남았고요. 그리고 수산화이온은 2N개를 몽땅 소모했으니까 0개가 되었죠. 나머지 구경꾼 이온은 개수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대로 4N개와 2N개를 아래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응 전과 후 그리고 생성된 물의 양까지 모든 변화를 한눈에 알 수 있어서 좋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혼합 후 용액에서 수소이온이 남아있으니까 이 용액의 액성은 뭐가 된다라는 거요? 맞습니다. 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봅시다. 이건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염산 20ml, 수산화나트륨 40ml를 혼합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용액에 포함된 이온의 종류를 모두 적어주시고 염산 20ml니까 염산 왼쪽에 20, 수산화나트륨 40ml니까 수산화나트륨 오른쪽에 40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염산은 20ml인데 10ml당 수소이온 N개가 있다라고 하니까 20ml에는 2N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N개 적어주시고 전하량의 비 1대1이니까 1대1의 개수비를 결합한다. 따라서 염화이온도 2N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화트륨 40ml니까 40ml당 수산화이온은요 4N개 들어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4N개 적어주시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전하량의 비가 1대1이에요. 그래서 개수비 1대1의 비율로 결합하니까 나트륨 이온도 4N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수소이온 2N개와 수산화이온 2N개가 결합한다는 거죠. 수산화이온 3N개가 결합하기에는 수소이온의 개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2N개에서 결합해서 물을 2N개 만들고 지금 수산화이온의 수가 더 많은데 4N개에서 2N개를 뺀 나머지만큼 2N개만큼 수산화이온이 남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소이온은 2N개가 몽땅 반응해서 0개가 되었고요. 나머지 구연구 이온은 개수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2N개, 4N개 그대로 내려와서 적어주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는 혼합후 용액에서 뭐가 남았어요? 수산화이온이 남았죠. 따라서 혼합후 용액의 액성은 뭐다? 염기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파생되는 공식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산성 용액에는 양이온이 몇 종류, 음이온의 몇 종류가 있을까요? 자, 여기 봅시다. 혼합후 용액이 산성일 때 양이온은 두 종류고요. 음이온은 한 종류죠. 그래서 양이온 두 종류, 음이온 한 종류가 있고 염기성 용액에는요. 자, 여기가 지금 혼합후 염기성 용액이죠. 양이온이 한 종류, 음이온이 두 종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이온 한 종류, 음이온이 두 종류가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이온과 음이온의 종류의 수만 보고도 이 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생성된 물의 양 물어봤어요. 생성된 물의 양은 혼합전 수용액에서 수가 어떤 알자 이온의 수와 같다 한번 보겠습니다. 알자 이온이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인데 이 중에서 적은 수의 알자 이온의 수가 2N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생성된 물의 양도 2N개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수소이온 2N개, 수산화이온 4N개가 있으니까 적은 수의 알자 이온의 수가 2N개죠. 그런데 보니까 2N개의 물이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생성된 물의 양은 혼합전 수용액에서 수가 적은 알자 이온의 수와 같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반응 전에 수가 적은 알자 이온의 수를 따라서 물의 양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 용액의 온도. 자, 이것도 문제에서 많이 나오죠. 혼합 용액의 온도는 우선 생성된 물의 양에 비례합니다. 왜냐하면 생성된 물의 양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많이 결합했다라는 뜻이고 많이 결합할수록 많이 열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성된 물의 양 많을수록 용액의 온도가 높고요. 다만
용액의 부피가 클수록 용액의 온도는 낮습니다. 자, 이거 왜 그런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생성된 물의 양이 같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생성된 물의 양이 같다라는 것은 생성된 에너지의 양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혼합후 용액 A 용액이 있고요. 그리고 B 용액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둘 모두 생성된 물의 양이 같으니까 방출된 에너지 양이 같겠죠. 그래서 방출된 에너지 양을 각각 22라고 해볼게요. A에 22가 방출되고요. B에도 22가 방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액의 부피가 A가 더 크다라고 해보죠. 용액 부피가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A에 포함된 입자의 수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A에는 20개의 입자가 있다라고 해보고요. B에는 10개의 입자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입자 한 개당 얻는 에너지 양은 얼마라는 거예요? 자, 입자 한 개당 얻는 에너지 양은요. 지금 20 에너지를 20개의 입자에 나눠줘야 되니까 입자 하나당 1, 2의 에너지를 얻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B는 어떻습니까? 입자 한 개당 얼만큼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지금 20의 에너지를 10개 지금 나눠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입자 한 개당 이만큼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겠구나. 따라서 입자 한 개당 받을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지금 B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B의 온도를 더 높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용액의 부피가 클수록 혼합 용액의 온도는 더 낮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용액의 부피보다 더 중요하게 외워야 될 것은 물의 양이에요. 물의 양이 많을수록 용액의 온도가 어떻다? 온도가 높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네 번째, 혼합후 용액에 포함된 총 이온의 수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혼합후 이온의 수를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케이스를 8개로 나눠 놓았는데 덩어리로 구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가산과 1가연기를 혼합하는 경우, 2가연기를 혼합하는 경우, 2가산을 혼합하는 경우, 2가산과 2가연기를 혼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2가연기와 1가산, 2가와 1가의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구경꾼 이온의 전하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H2SO4라고 하는 황산이 있어요. 대표적인 산성 물질이죠. 이 SO4가 구경꾼 이온인데 구경꾼 이온의 전하량이 2가의 음이온입니다. 그래서 구경꾼 이온의 전하량이 2가이기 때문에 이가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1가산과 1가연기를 혼합했을 때 산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바로 이 경우죠. 그래서 혼합 용액의 액성이 산성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랬을 때 혼합 후에 전체 이온의 수가 몇 개예요? 맞아요, 8행계죠. 이 8행계는 뭐와 같나요? 혼합 전에 산의 이온의 수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혼합 후 용액에 포함된 총 이온의 수는 산이 되었을 경우 혼합 전에 뭐와 같다? 산에 포함된 이온의 수와 같더라라는 거 인지해 주시고, 염기가 되었을 때는 바로 이 경우죠. 혼합 용액의 액성이 염기인데 혼합 후에 전체 이온의 수가 몇 개예요? 그렇죠, 8행계입니다. 이 8행계는 뭐와 같아요? 맞습니다, 혼합 전에 염기에 포함된 이온의 수와 같죠. 따라서 혼합 후 용액에 포함된 총 이온의 수는 염기일 경우 혼합 전에 뭐와 같다? 염기에 포함된 총 이온의 수와 같더라라는 거 인지해 주길 바랍니다. 이 부분 정리해 보면 혼합 후 용액에 포함된 총 이온의 수는, 만약에 혼합 용액이 산성이라면 혼합 전 산에 포함된 이온 수를 보면 되고요. 염기라면 혼합 전에 염기에 포함된 총 이온의 수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가 염기를 섞은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이가 염기니까 염기에 포함된 구경꾼 이온의 전하량이 2라는 거 인지해 주시고요. 여기에 이온의 수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온의 수가 몇 개 있는지 모르니까 XY 미지수로 적어보도록 하죠.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은 전하량의 비가 1대1이니까 1대1의 개수비로 결합하겠죠. 그래서 X개 적어주시고, 칼슘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전하량의 비는 2대1이니까 1대2의 개수비로 결합하겠죠. 그래서 Y개, 이 Y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혼합 용액의 액성이 만약에 산성이었다라고 한다면 혼합 전에 수소 이온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수산화 이온 수가 더 적었습니다. 이때 적은 수의 알짜이온 수만큼 뭐가 만들어지더라? 물이 만들어지더라 기억해야죠. 그래서 생성된 물량이 2Y라는 거 인지해 주시고, 수소 이온 수가 더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X-2Y개만큼 수소 이온이 남겠고, 나머지 구경꾼 이온은요 개수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XY를 그대로 아래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혼합 용액의 액성이 염기라고 한다면 혼합 전에 수산화 이온수가 더 많았고 수소 이온수가 더 적었다라는 뜻이니까 적은 수의 알짜인 수만큼 뭐가 만들어진다? 물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생성된 물의 양은 X개고요. 수산화 이온수가 더 많았으니까 이 Y에서 X개를 뺀 만큼 수산화 이온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연권 이온은 개수 변화가 없으니까 XY를 아래 그대로 적어수를 할게요. 그러면 혼합 후에 산이 되었을 경우는 바로 이 상황인데 여기에서 혼합 후 전체 이온의 수가 몇 개요? 그렇죠. EX-Y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EX-Y는 혼합 전에 산의 이온수와도 다르고요. 염기의 이온수와도 다르죠. 그래서 혼합 전 산 또는 염기에 포함된 이온의 총수와 다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염기일 경우에는 바로 이 상황이죠. 혼합 후에 전체 이온의 수가 몇 개요? 이 친구 날아가니까 3I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3I는 혼합 전에 0개 포함된 이온의 수와 같아요. 따라서 혼합 전 0개 포함된 이온의 총수와 같더라. 그래서 이가 염기를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 후 용액에 포함된 총 이온의 수를 보기 위해서는 혼합 후 용액의 액성이 0개일 때만 혼합 전 0개 포함된 이온의 수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이가산을 섞어볼게요. 이가산이니까 산성 용액에 포함된 구연권 이온의 전하량이 2라는 거 인지해 주시고요. 여기도 이온의 수를 적어봅시다. 수소이온과 황산이온의 전하량이 1대2죠. 그래서 2대1의 개수비로 결합하니까 이 XX 적어주시고요. 나트륨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전하량의 비는 1대1이니까 1대1의 개수비를 결합합니다. 그래서 그냥 Y개 적어수로 할게요. 그럼 만약에 혼합 용액의 액성이 마찬가지로 산성 용액이라고 한다면 혼합 전에 수소 이온의 수가 더 많았다라는 거죠. 수산화 이온 수가 더 적었으니까 적은 수의 알짜 이온 수만큼 뭐가 만들어진다? 물이 만들어지더라. 물이 Y게 만들어지고요. 수소 이온의 수가 더 많았으니까 EX-Y개만큼 수소 이온이 남겠고 나머지 구연권 이온의 개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XY를 그대로 아래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혼합 용액의 액성이 염기라고 한다면 혼합 전에 수산화 이온의 수가 더 많았겠죠. 수소 이온의 수가 더 적었습니다. 적은 수의 알짜 이온 수만큼 뭐가 만들어진다? 물이 만들어지니까 물의 양 EX 적어주시고요. 수산화 이온의 수가 더 많았다라고 했으니까 Y-2X개만큼 수산화 이온이 남았겠죠? 나머지 구연구 이온의 수는 변함없으니까 XY 그대로 내려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상황이죠. 여기에서 혼합 후 용액의 전체 이온 수가 몇 개요? 이 친구 날아가니까 3X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X는 혼합 전에 산의 이온의 수와 같죠? 그래서 혼합 전 산에 포함된 이온의 총수와 같더라. 만약에 염기일 경우에는 지금 아래에 있는 이 상황인데 전체 이온의 수가 몇 개요? 그렇죠. EY-X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EY-X개는 혼합전의 산의 이온수와도 다르고요. 염기의 이온수와도 다릅니다. 그래서 혼합전 산 또는 염기에 포함된 이온의 총수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가 산을 섞었을 경우에 혼합 후 용액에 포함된 총 이온수를 알아보려고 한다면 혼합 용액이 여기에 산성일 경우에만 혼합 전 산에 포함된 이온의 수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이가산과 이가염기를 모두 혼합해 봅시다. 이가산, 이가염기니까 산과 염기에 포함된 구연권 이온의 전하량이 2라는 거 인지해 주시고 여기서도 이온의 수를 적어 보도록 할게요. 수소 이온과 황산 이온의 전하량의 비가 1대2니까 2대1의 개수비를 결합하겠죠. 그래서 EX개, X개 적어주시고요. 칼슘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전하량의 비가 2대1이니까 1대2의 개수비로 결합할 겁니다. 그래서 Y개, EY개를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혼합 용액의 액성이 산성이라고 한다면 수소 이온의 수가 더 많았고요. 수산화 이온의 수가 더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적은 수의 알짜 이온 수만큼 뭐가 만들어진다? 물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인지해 주시고 수소 이온의 수가 더 많았으니까 EX-EY개만큼 수소 이온이 남게 됩니다. 나머지 구연권 이온의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XY를 아래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혼합 용액의 액성이 염기라고 한다면 혼합 전에 수산화 이온의 수가 더 많았다라는 거고 수소 이온의 수가 적었다라는 거니까 적은 수의 알짜 이온 수만큼 뭐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물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생성된 물량 EX개 적어주시고 수산화 이온의 수가 더 많으니까
2y-2x개만큼 수산화 이온수가 남겠죠. 나머지 구경꾼 이온수는 변함없으니까 xy 그대로 아래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산이 되었다면 바로 이 경우죠. 이 경우에는 혼합 후에 전체 이온의 수가 몇 개요? 그렇죠. 3x-y입니다. 3x-y는 혼합 전에 산에 포함된 이온수와도 다르고요. 염기에 포함된 이온수와도 다르죠. 그래서 산 또는 염기에 포함된 이온수와 다르더라. 염기일 경우에도 보면 혼합 후에 전체 이온수가 몇 개인데요. 그렇죠. 3i-x개인데 이는 혼합 전 산의 이온수와도 다르고 혼합 전 염기 이온수와도 달라요. 그래서 혼합 전 산 또는 염기에 포함된 이온의 총수와 다르더라라는 거 인지해 주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가산과 이가염기를 섞었을 경우에는 혼합 후 용액에 포함된 총 이온의 수가 혼합 전에 산 또는 염기에 포함된 이온의 수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특징, 혼합 후 용액에 포함된 총 이온의 수까지 했고요. 이제 다섯 번째 특징, 이것도 중요합니다. 혼합 전과 후 이온의 전하량의 합, 이것이 0이 된다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음이온의 총 전하량과 양이온의 총 전하량이 서로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의 합은 반드시 0이 된다. 이를 전하량 보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용해 볼게요. 혼합 요액의 핵성이 염기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혼합 요액에서 전체 전하량의 합은 얼마가 됩니까? 지금 마이너스 2 이온이 x게 있으니까 마이너스 2x 적으시고 플러스 2 이온이 y게 있으니까 플러스 2y 적으시고 마이너스 1 이온이 2y 마이너스 2x게 있으니까 마이너스 2y 플러스 2x 적으시면 되겠죠? 그럼 이들의 총 합은 몇이에요? 그렇죠.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혼합 전에 전체 전하량의 합도 0이 되는지 봅시다. 플러스 1이 2x겠죠. 그래서 플러스 2x, 마이너스 2가 x겠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y겠죠.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이 2y겠습니다. 마이너스 2y 적어주면 되겠어요. 그럼 이들의 총합은? 맞아요. 0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혼합 전과 혼합 후에 이온의 전체 전하량의 합은 0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문제에서 잘 쓰이니까 꼭 다시 한번 알아두길 바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화 반응이 일어난 후 특징 5가지였고요. 이제 다음으로 수용액에 포함된 이온수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산의 염기를 가할 때랑 염기에 산을 가할 때로 케이스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산의 염기를 가한다 라는 말이 뭐냐면 산은 가만히 있고 염기를 계속해서 산에 추가시켜줬다 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산의 염기를 가했을 때에도 케이스를 더욱 세분화해서 구분할 수 있는데 1가산에 1가염기를 넣은 경우 2가산에 1가염기를 넣은 경우 1가산에 2가염기를 넣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우선 1가산에 1가염기를 넣은 경우입니다. 여기서도 전체 이온수 변화를 알아볼 건데 이번에는 중성이 된 상황을 상정해서 이온수 변화를 나타내보도록 할게요. 중성이 되었다라는 말은 여기에 있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몽땅 반응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 고려해서 전체 이온수를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의 전하량의 비가 1대1이니까 1대1의 개수비로 결합하겠죠. 그래서 N개를 적어주시면 되겠고 수소이온이 N개 있으니까 수산화이온이 N개 있어야지만 몽땅 반응해서 중성이 됩니다. 그런데 나트륨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전하량의 비가 1대1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1대1의 개수비로 결합하니까 나트륨이온도 N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N개씩 반응해서 N개의 물이 만들어지고요. 이들 알짜이온은 모두 0이 된다는 사실 알 수 있겠고 나머지 구경꾼 이온은 개수의 변화가 없으니까 N개를 그대로 아래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뜻이 뭐냐면 수소이온은 원래 N개가 있었다가 0개가 되었다라는 거고 염화이온은 N개에서 N개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라는 말이고요. 수산화나트륨은 염기죠. 처음에는 염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염기를 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산만 있었지 염기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기에 포함된 이온의 수가 처음에는 0개였다가 나트륨 이온이 N개가 되었고요. 수산화 이온은 0개로 유지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를 토대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수소 이온은 검은색으로 표시할게요. 그래서 수소 이온은 N개에서 0개가 되었죠. N개에서 0개로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이 친구가 수소 이온 그리고
염화이온은 하늘색으로 표시할 건데 N개에서 N개로 일정하게 유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N개에서 N개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고, 나트륨이온은 주황색으로 표시할 건데 0개에서 N개가 되었죠. 그래서 0개에서 N개로 증가하는 그래프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가 나트륨이온. 그리고 수산화이온은 0개에서 0개죠. 그래서 0개에서 0개로 밑바닥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왜 수산화이온은 계속해서 연기였냐면, 수산화이온을 가해주는 족족, 산에 포함된 수소이온과 결합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기로 유지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몽땅 결합했으니 중성 상태가 됩니다. 여기를 중성 상태라고 적어줄게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중성이 되기 이전이고, 산에 계속 연기를 가할 때니까 산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전에는 요액의 액성이 산성이고, 이제 중성을 지나니까 염기가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중성을 지나서 이온의 수를 한번 표시해 봅시다. 사실상 그래프를 연장시키면 돼요. 수산화나트륨을 계속해서 가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의 수가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산화이온의 수가 이런 식으로 증가할 수 있겠죠. 수산화이온의 수가 증가하고요, 염화이온의 수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혼합요액의 전체 이온의 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도록 하죠. 처음에는 염화이온과 수소이온이 각각 N개씩 있었죠. 그래서 2N개씩 이렇게 있었다가 중성이 되었을 때는 염화이온 N개, 나트륨이온 N개 있으니까 똑같이 2N개로 유지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N개로 중성일 때까지 유지가 되다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나트륨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수가 증가했죠. 그래서 전체 이온의 수가 이렇게 증가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가 튀는 지점, 일정하다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이 지점이 바로 중성 상태가 되는 지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그래프가 바로 1가산에 1가염기를 가할 때고, 이제 2가산에 1가염기를 가할 때 똑같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일단 수소이온과 황산이온의 전하량의 비가 1대2니까 2대1의 개수비를 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2N개, N개 적어주시고요. 수소이온이 2N개 있으니까 수산화이온이 2N개 있어야지만 몽땅 반응해서 중성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나트륨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전하량의 비가 1대1이니까 1대1의 개수비를 결합하죠. 그래서 나트륨이온은 2N개가 있어야 됨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알자이온이 2N개 반응해서 2N개의 물이 만들어지고요, 알자 이온의 수는 0개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구경권 이온은 개수의 변화가 없으니까 N개, 2N개로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수소이온은 2N개에서 0개가 되었다라는 거고, 황산이온은 N개에서 N개로 유지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는 수산화 나트륨은 원래는 0기니까 이온의 수가 0개였는데, 나트륨 이온은 0개에서 2N개로, 수산화 이온은 0개에서 0개로 일정하게 유지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를 토대로 그래프 그려보면 수소이온 검은색으로 표시합니다. 2N개에서 0개가 되었대요. 그래서 2N개에서 0개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겠죠. 이 친구가 바로 수소이온이 되겠고, 황산이온은요, 하늘색으로 표시합니다. N개에서 N개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대요. 이 친구가 바로 황산이온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나트륨이온 주황색으로 표시합니다. 0개에서 2N개가 되었대요. 그래서 0개에서 2N개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뭐예요? 그렇죠. 나트륨 이온이죠.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은 0개에서 0개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다는 건데, 왜 0개라고요? 맞습니다. 수산화 이온을 가하는 족족, 수소 이온과 결합하기 때문에 계속 0개로 남는다라는 거죠. 이 친구가 수산화 이온. 그러면 지금 이 시점일 때가 바로 수산화이온과 수소이온이 몽땅 반응한 시기, 바로 중성 상태인 시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중성 이전에는 산의 염기를 계속 가해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산성이라는 뜻이죠. 여기는 아직 요액의 액성이 산성이고, 중성 이후에는 계속해서 염기를 가해주기 때문에 이제는 염기로 변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중성 이후에 이온의 수 그래프를 그려보려 하는데, 그냥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연장시키면 된다고 했죠. 수산화 나트륨을 계속해서 가해주니까 나트륨 이온의 수는 이렇게 계속 증가할 것이고요, 수산화 이온의 수도 이렇게 증가할 수 있겠죠. 수산화 이온의 수가 이렇게 증가하겠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황산 이온은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혼합요액의 전체 이온의 수 변화 그래프를 그려보면, 처음에는 수소이온 2N개, 황산이온 N개 있었죠. 그래서 3N개가 있었다가 중성이 될 때는
지금 나트륨이온 E행계, 황산이온 N계 똑같이 3행계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3행계로 이렇게 유지가 되었다가 중성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수가 급증하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 이온의 수 역시 급증하는 형태로 바뀌게 돼요. 따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튀는 구간 있죠. 일정하다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구간, 여기가 바로 중성 상태임을 알려주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이가산에 1가 염기를 섞었을 때 이고요. 이제 마지막 케이스죠. 1가산에 2가 염기를 섞었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칼슘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전하량의 비가 2대1이니까 1대2의 개수비로 결합하겠죠. 그래서 N개, 2N개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수산화 이온이 2N개 있으니까 수소 이온이 2N개 있어야지 몽땅 반응해서 중성이 될 수 있겠죠. 이때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의 전하량의 비가 1대1이니까 1대1의 개수비를 결합합니다. 그래서 염화 이온 역시 2N개가 돼야 됨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럼 여기서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 2N개가 몽땅 반응해서 2N개의 물이 만들어지고 알짜 이온의 수는 0개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구경꾼 이온의 수는 변함이 없으니까 2N개, N개가 그대로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뜻이 뭐라고 했어요? 수소 이온이 원래 2N개가 있었는데 0개가 되었다라는 거고, 염화 이온은 2N개로 유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수산화 칼슘은 염기니까 원래는 염기가 없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칼슘 이온 0개, 수산화 이온 0개였다가 각각 N개랑 0개로 이렇게 변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수소 이온 검은색입니다. 2N개에서 0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2N개에서 0개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이 친구가 수소 이온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염화 이온은 하늘색으로 표시할 건데 2N개에서 2N개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친구가 염화 이온, 그리고 칼슘 이온은 0개에서 N개가 되었는데 이 친구 주황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0개에서 N개로 이런 식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겠고, 이 친구가 칼슘 이온, 그리고 수산화 이온은 검은색으로 표시할 건데 0개에서 0개로 유지되었다라고 했죠. 왜 0개에서 0개라고 했어요? 맞아요. 수산화 이온을 넣는 족족 수소 이온과 반응하기 때문에 수산화 이온의 수는 계속 0개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딱 이 상황이 지금 수산화 이온과 수소 이온이 몽땅 반응한 시기이기 때문에 중성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중성이고요. 그 이전에는 산에 염기를 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이전은 산이 되겠고요. 중성 이후는 계속해서 염기를 가해 주니까 그 이후에는 염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이온수 그래프를 더 그려볼 건데 사실상 그래프를 연장시키면 된다라고 했죠. 수산화 칼슘을 계속해서 공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칼슘 이온의 수는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겠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수산화 이온의 수 역시 이렇게 증가하겠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염화 이온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전체 이온의 수를 한번 나타내 봅시다. 처음에는 염화 이온과 수소 이온이 몇 개 있었다? 2N, 2N 해서 4N개가 있었더라. 4N개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중성일 때 염화 이온 2N개, 그리고 칼슘 이온이 N개 있으니까 총 3N개 이온으로 줄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4N에서 3N개로 이렇게 줄어들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이온수가 줄었고요. 그 이후에 수산화 이온이랑 칼슘 이온이 급증하니까 그래프 기울기가 더 가파르도록 이렇게 급증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따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튀는 곳,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하다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지점, 이 지점이 바로 중성 상태가 되는 지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여기 1가산과 1가염기를 섞었을 때 2가산과 1가염기를 섞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중성이 될 때까지 그래프가 대칭적으로 나타나더라. 그리고 전체 이온수 변화 역시 일정하다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만 차이점은요, 산에 포함된 구경꾼 이온의 수가 1가산일 경우에는 이 맨 꼭대기에 있는데 2가산일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에 위치하더라 라는 거 차이점으로 인지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1가산에 2가염기를 섞었을 경우에는 중성이 되기까지 이렇게 그래프가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전체 이온수 역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전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라고 보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염계산을 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가염기에 1가산을 가하는 경우랑 2가염기에 1가산을 가하는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중성이 되기까지 대칭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1가염기에 2가산을 섞는 경우에는
중선이 되기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케이스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산에 연기를 가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문항입니다. 표는 염산의 수산화나트륨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의 가와나에 대한 자료이다. y는 x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y가 x보다 크니까 부등호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염산의 부피는 일정하게 유지시켜 줬는데 수산화나트륨의 부피를 가에서보다 나에서 더 크게 줬죠. 이 말은 뭐예요? 산은 가만히 있는데 염기를 계속해서 공급해 줬다라는 말입니다. 딱 산의 염기를 가할 때의 상황이죠. 그럼 이제 단위 부피당 이온수 모형에서 이 모형에 해당하는 이온의 종류를 판단해 봅시다. 일단 알자 이온부터 판단해 볼게요. 알자 이온은 반응에 참여하기 때문에 개수가 변한다라는 거 인지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가에는 흰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나에는 흰색 동그라미가 없죠. 그런데 나에는 검정색 동그라미 있는데 가에서 검정색 동그라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흰색 동그라미와 검정색 동그라미는 반응에 참여하기 때문에 있다가 없다가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흰색과 검정색 동그라미가 바로 알자 이온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지금 가와 나에서 알자 이온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것은 용액의 액성이 다르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산성이면 한쪽은 염기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산성 용액의 부피는 일정하게 유지시켰고 염기성 용액의 부피는 가에서보다 나에서 더 크게 줬기 때문에 나에서가 액성이 뭐가 된다? 염기가 되겠고 가에는 염계 부피가 작으니까 산성이 되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산성에 포함되어 있는 알자 이온 이 동그라미가 뭐다? 그렇죠. 수소 이온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염기에 포함된 알자 이온, 수산화 이온이 이 검정색 동그라미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 세모와 네모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까 배웠던 전하량 보존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전하량 보존이 뭐였나요? 잠깐 앞에 살펴보면은 혼합 전과 후 이온의 전하량의 합이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거죠. 이를 전하량 보존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적용시켜 보면은 여기에 있는 전체 이온의 전하량의 합이 0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이온의 수와 음이온의 수가 같아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지금 수소이온이 양이온이니까 벌써 양이온의 수가 3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세모가 음이온이 되고 네모가 양이온이 되어야지만 양이온 4개, 음이온 4개에서 전체 전하량의 합이 0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모는 음이온의 구경권 이온인 염화이온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네모는 양이온의 구경권 이온인 나트륨 이온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온을 모두 찾았으니까 니은자 공식을 이용해서 전체 이온수 변화와 생성된 물의 양을 파악해 보도록 하죠. 일단 니은자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용액에 포함된 이온의 종류를 모두 쓰라 라고 했죠. 그래서 용액에는 염산 포함되어 있으니까 수소이온, 염화이온 적어주시고 수산화나트륨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트륨 이온이랑 수산화이온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양 끝에는 뭘 적어라? 부피를 적어주면 됩니다. 일단 가에서 부피의 비가 100대 x죠. 그래서 가에서는 부피의 비 100대 x라고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자, 이들을 모두 혼합했더니 혼합 후 용액에 포함된 이온의 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수소 이온 수가 지금 3개니까 여기에 3N개라고 적어줄게요. 염화 이온은 4N개 그리고 나트륨 이온 N개니까 각각 4N과 N이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경권 이온의 개수는 반응 전이나 반응 후나 똑같이 유지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반응 전에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의 수도 각각 4N개와 N개로 유지가 됨을 알 수 있겠고요. 이들의 전하량의 비가 1대1이니까 개수비도 1대1, 그래서 수소이온 4N개가 되어야 되고 지금 이 친구도 전하량의 비 1대1이니까 개수비 1대1이라서 수산화이온 N개가 있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적은 수의 알자의 수만큼 뭐가 만들어진다? 물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생성된 물의 양은 N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와 마찬가지로 나에서도 한번 이 니은자 공식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에서는 부피비를 100대 y라고 줬으니까 여기다가 100이랑 y를 적어줄게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이온을 공유할게요. 그렇게 해서 혼합했더니 혼합용액에 포함된 알자 이온의 수가 어떻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알 수 있겠죠. 수산화 이온은 N개인데 가와 나에서 비율이 다를 거니까 M개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수산화 이온 M개 적어주시고
여기에 있는 염화이온과 나트륨이온은 각각 2m개, 3m개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m, 3m이라고 적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구경구 이온의 수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쪽에 반응 전에 구경구 이온의 수를 각각 2m개와 3m개로 적어주시고요. 이렇게 적어봤더니 지금 염산의 부피는 100ml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피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이온의 수도 변하면 안 돼요. 따라서 염화이온의 수가 4n개면 여기서도 4n개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2m은 뭐가 되더라? 4n이 되더라. 그래서 2m은 4n이라고 적어주시고요. 따라서 m은 뭐가 돼요? 2n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m에다가 2n을 모두 대입하면 이 친구 4n이 되죠? 그래서 4n이라고 적어주시고 이 친구도 4n 적어주시고 이 친구는 6n이 됩니다. 6n 적어주시고 6n 적어주시고 이 친구는 2n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1대1의 개수비를 결합하니까 수소이온 4n개, 1대1의 개수비 수산화이온 6n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자이온 중에서 적은 수의 알자이온 수만큼 뭐가 만들어진다? 물이 만들어진다. 생성된 물의 양이 4n개라는 것도 알 수 있겠어요. 그럼 지금 이온수가 가에서보다 나에서 몇 배가 더 큽니까? 6배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부피비 역시 6배가 되어야 되니까 x 대 y가 몇 대 몇이더라? 1대 6이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y는 몇이에요? 6x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보도록 할게요. 기억 세모는 염화이온이다. 세모 염화이온 맞습니다. 니은 y는 3x이다. y는 6x죠. 틀린 선지 디귿 중화 반응에서 생성된 물의 몰수는 나가 가의 2배인가요? 자, 물의 몰수 나가 4n개, 가가 n개입니다. 그러니까 나가 가의 4배가 되어야지 맞겠죠. 디귿 틀린선지 답은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항을 통해 전하량 보존이랑 이 니은자 공식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 다음으로 혼합용액의 최고 온도 변화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혼합용액의 최고 온도는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렇죠. 생성된 물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죠. 정확히 말하면 뭐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한다라고 배웠어요? 맞아요. 생성된 물의 양에 비례하고요. 혼합용액의 부피에는 반비례한다라고 배웠었죠. 그러면 혼합용액의 최고 온도가 최대일 때는 어떤 점에 해당될까요? 오른쪽 그래프를 봅시다. 여기에서는 산성용액과 염기성용액의 부피비를 달리해서 혼합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혼합용액의 최고 온도가 점차 증가하더니 피크점을 찍고 이렇게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피크점의 의미가 뭘까? 이 피크점은요, 혼합용액의 온도가 최대인 지점이죠. 온도가 최대라는 말은 이 값이 최대라는 뜻이고 지금 혼합용액의 부피는 80으로 일정이 유지가 되니까 생성된 물의 양이 최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생성된 물량이 최대라는 것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최대로 결합한다라는 말이고 이들이 최대로 결합하면 남아있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없죠. 그러니까 알자이온의 수가 0개가 되니까 여기에서는 중성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피크점은 뭐다? 중성 상태이다. 이때 중성 상태에서의 온도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중화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혼합용액의 최고 온도가 최대일 때, 즉 피크점은 뭐에 해당된다? 중화점에 해당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전과 이후의 액성도 비교해 볼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산성용액은 부피를 증가시켰고 염기성용액은 부피를 감소시켰어요. 그러면 점차 산성용액으로 변해갈 거니까 염기성에서 중성으로, 중성에서 산성으로 변해감을 의미하죠. 그리고 아래도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산의 부피는 증가시켰고 염기의 부피는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피크점은 뭐다? 그렇죠. 중성이라는 거 알 수 있겠어요. 따라서 점차 산성이 되어 가니까 오른쪽은 산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왼쪽은 염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용액의 최고 온도 그래프는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제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 피크점에 해당하는 용액의 부피를 제시한 경우, 두 번째는 피크점에 해당하는 용액의 부피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예요. 이 둘 케이스 모두 뭐가 중요하냐? 단위 부피당 혼합 용액에 포함된 이온의 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위 부피 당이니까 예를 들어 10ml당 혼합 용액에 포함된 수소 이온의 수가 몇 개인지 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수소 이온, 수산화 이온 등등등 단위 부피당 이온의 수를 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각 케이스에 대해서 이 단위 부피당 이온수를 어떻게 찾는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피크점에 해당하는 부피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래서 니은자 공식을 대입해 보면 일단 용액에 해당하는 이온의 종류를 모두 써야겠죠. 그래서 수소이온 적어주시고 염화이온 적어주시고 나트륨이온 적어주시고 수산화이온 적어줄게요. 이때 피크점의 부피가 50대 3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염산 50, 수산화나트륨 30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이때가 중성 상태니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몽땅 반응해야죠. 그래서 수소이온이 N개라고 치면 수산화이온 역시 N개가 되어야 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의 전하량의 비가 1대1이니까 1대1의 개수비로 결합하죠. 그래서 염화이온 N개이고 마찬가지로 나트륨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전하량의 비가 1대1이니까 1대1의 개수비를 결합합니다. 나트륨이온 역시 개수가 N개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들이 혼합되었을 때 생성된 물의 양은 알자이온 N개씩 반응하니까 N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럼 이제 단위 부피당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수를 알 수 있겠죠? 수소이온 수는 50ml당 N개가 있으니까 10ml당 몇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10ml당 5분의 N개가 있구나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 수산화이온은 30ml당 N개가 있으니까 10ml당 몇 개가 있겠구나? 그렇죠. 3분의 N개가 있겠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쉽죠? 그러면 다음 케이스, 피크점에 해당하는 부피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고 온도가 같은 지점의 부피비를 이용하세요. 최고 온도가 같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값이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용액의 부피가 60으로 같기 때문에 사실상 생성된 물량이 같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니은자 공식의 1을 대입을 해봅시다. 일단 용액에 포함된 이온의 종류를 모두 적으시고요. 수소이온,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그리고 수산화이온 이렇게 적어야겠죠. 그리고 염기일 때 지금 염산과 수산화탄의 부피비가 20대 40입니다. 20, 40 여기 적어주시고, 아직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수소이온 X개, 수산화이온 Y개라고 줍시다. 그러면 이것들 모두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염화이온 X개, 나트륨이온 Y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질 텐데, 혼합된 용액의 액성이 염기이기 때문에 혼합 전에 수산화이온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수소이온의 수가 더 적었으니까 적은 수의 알자인 수만큼 뭐가 만들어진다? 물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생성된 물의 양은 X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럼 다음으로 30과 30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염산 30ml 그리고 수산나트륨 30ml가 있습니다. 지금 부피가 2분의 3배가 되었으니까 이온의 수도 2분의 3배가 더해야죠. 그래서 2분의 3x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산나트륨도 부피가 4분의 3배가 되었으니까 이온의 개수 역시 4분의 3배가 되었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혼합했을 때 물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여기는 액성이 산성이잖아요. 산성이니까 수소이온의 수가 많고 수산화이온의 수는 적습니다. 적은 수의 알자이온 수만큼 뭐가 만들어진다? 물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물의 양은요 4분의 3Y개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때 말씀드렸다시피 용액의 최고 온도가 같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성된 물의 양이 같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X가 얼마예요? 4분의 3Y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여기 X에다가 4분의 3Y를 모두 대입하면 8분의 9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친구 8분의 9Y로 바뀌고 이 친구도 8분의 9Y로 바뀌겠네요. 이로부터 단위 부피당 포함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개수를 알 수 있는데, 지금 30ml에 8분의 9Y가 있으니까 10ml에는 얼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3분의 1 해주면 되겠죠? 8분의 3Y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수산화이온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30ml에 이만큼 있으니까 10ml당 3분의 1 해주면 4분의 Y개가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리하면 피크점에 해당하는 부피비를 줬다? 그러면 이 부피비를 이용해서 단위 부피가 포함된 이온수를 체크해 주시고요. 피크점에 해당하는 부피비를 주지 않았다? 그러면 온도가 같은 지점일 때 부피비를 이용해서 단위 부피가 포함된 이온의 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최고 온도와 관련된 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표는 염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하는 용의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쭉 보면
지금 혼합한 용액의 종류가 세 종류가 되는데 세 종류가 된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일단 산과 염기를 구분하는 게 우선이겠죠. 수소이온 가지고 있으니까 이 친구는 산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나머지 두 친구는 수산화이온을 가지고 있으니까 염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혼합 후 최고 온도가 있는데 이 최고 온도는 뭐에 비례한다라고 했나요? 그렇죠. 생성된 물의 양에 비례하고 혼합 용액의 부피에는 반비례한다라고 했죠. 이때 혼합 용액의 부피가 55로 모두 일정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최고 온도는요, 생성된 물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구나. 물의 양이 많을수록 이 온도가 높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래에는 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수의 이온수 비율이 있는데 이 이온수 비율을 바탕으로 니은자 공식을 이용해서 혼합 용액에 포함된 이온수 그리고 생성된 물의 양을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니은자 공식을 쓸 때는 여기 있는 이온의 종류를 모두 쓰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HCl부터 쓸게요. 수소이온, 염화이온 적어주시고, 그리고 수산나트륨, 나트륨이온, 수산화이온, 그리고 수산화칼륨, 그래서 칼륨이온, 수산화이온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혼합 용액이 두 종류일 경우에는 부피를 양 끝에 적어주지만 이렇게 세 종류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왼쪽 끝에다가 적어주세요. 부피가 10대 15대 30입니다. 그래서 10대 15대 30을 여기다가 적어주시고 이들을 모두 혼합했더니 혼합 용액에 포함된 이온의 수가 어떻더라?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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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구경구 이온은 개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들 중에 3개는 무조건 구경구 이온일 거고요. 나머지 하나가 알자 이온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으나 이 친구를 알자 이온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알자 이온이 수소 이온인지 수산화 이온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럼 그것을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경구 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반응 후에 무조건 구경구 이온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구경구 이온이 1대 1대 1의 개수비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염화이온 N개, 나트륨이온 N개, 칼륨이온 N개 이렇게 적어주시고 구경구 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반응 전과 후의 개수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반응 전에도 염화이온 N개, 나트륨이온 N개, 칼륨이온이 N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모두 전하량의 비가 1대1이기 때문에 1대1의 개수비를 결합하죠. 그래서 수소이온도 N개 있었다라는 말이고 수산화이온 N개, 그리고 여기 있는 수산화이온도 N개 있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수소이온 N개랑 수산화이온이 몇 개? 2N개가 반응했다라는 거죠. 그럼 적은 수의 알자이온 수만큼 뭐가 만들어진다? 물이 만들어진다. 생성된 물의 양이 N개고요. 수산화이온의 양이 더 많으니까 수산화이온에서 수소이온의 수를 뺀 만큼, 그러니까 N개만큼 수산화이온이 남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알자이온이 수산화이온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봅시다. TLT, T3 중 가장 큰 값, 그러니까 사실상 생성된 물의 양이 가장 많은 용액을 골라라 라는 거고, 가와 다를 혼합한 용액의 액성을 살펴봐라 라고 하네요. 그럼 용액의 온도를 구하기 위해서 생성된 물의 양들을 모두 구해봅시다. 나에서는 부피가 20대 20대 15입니다. 그래서 20대 20대 15라고 주시고요. 부피가 지금 2배가 되었으니까 수소이온 역시 2N개가 되었겠고요. 염화이온도 2N개가 되었겠죠. 이 친구는 3분의 4배가 되었으니까 나트륨이온 3분의 4N, 수산화이온 3분의 4N 적어주시고 이 친구는 2분의 1이 되었으니까 칼륨이온 2분의 N개, 수산화이온 2분의 N개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을 혼합했더니 생성된 물의 양이 얼마일까요? 전체적으로 수소이온 2N개, 수산화이온은 3분의 4 더하기 2분의 N에서 통분하면 6분의 11이죠. 6분의 11N개가 반응했으니까 더 적은 수의 알자이온 수만큼 물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생성된 물의 양은 6분의 11N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생성된 물의 양만 알면 되니까 굳이 혼합 후 이온의 수는 적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에서는 25대 15대 15의 비율로 혼합 용액을 만드니까 여기 25 적어주시고 여기 15 적어주시고 여기 15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에서 25로 2.5배 증가했죠. 따라서 이온수도 2분의 5N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수산나트륨 부피가 똑같으니까 N개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2분의 N개가 되었죠. 그래서 2분의 N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성된 물의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수소이온이 2분의 5N개 있고요. 수산이온이 N 더하기 2분의 N 해서 2분의 3N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둘 중에서 적은 수의 알짜이온만큼 물이 만들어지니까 2분의 3N개만큼 물이 만들어져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고, 나중에 우리가 가와 다로 혼합한 요액의 액성까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의 혼합후 이온수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수의 수소 이온에서 적은 수의 수산화이온수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은요 2분의 2n, 따라서 n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나머지 구연구 이온의 수는 변화가 없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수산화이온의 알짜이니까 0이 됐겠죠. 그럼 이제 다 했습니다. TLT3 중 가장 큰 값, 그러니까 생성된 물의 양이 가장 많은 값, 이 친구는 6분의 6, 이 친구는 6분의 9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가장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T2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가와 다로 혼합한 요액의 액성, 알짜이온만 봅시다. 지금 가에는 수산화이온이 N개 있고요. 다에는요 수소이온이 N개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알짜이온의 수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둘을 섞으면 수산화이온과 수소이온이 몽땅 반응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알짜이온의 수가 없죠. 따라서 중성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T2 중성, 답은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을 통해서 혼합 후 최고 온도가 부피분의 생성된 물의 양에 비례한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고요. 여기까지가 산가염기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에너지 흡수와 방출 부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을 배우는데요. 발열 반응은 뭐겠어요? 말 그대로 열을 방출하는 반응, 주위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고요. 흡열 반응은요, 열을 흡수하는 반응, 주위로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이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을 수반하는데, 우리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서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이 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때 아미노산은 저분자 물질이고요. 이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이 되는 거니까 저분자 물질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 고분자 물질이 단백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때 저분자 물질이 모여서 고분자 물질이 되는 과정을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동화작용이라고 한다고 했고, 그리고 반대로 고분자 물질이 분해되어서 저분자 물질이 되는 과정, 예를 들어 포도당이 분해되어서 이산탄소와 물을 만드는 과정을 뭐라고 했죠? 이화작용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고분자 물질은 여러 저분자 물질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매우 큰 특징이 있어요. 따라서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생성물의 에너지가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큰 만큼 흡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흡열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이화작용일 때는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보다 에너지가 작으니까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에너지가 작죠. 그래서 에너지가 작은 만큼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발열 반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위에서 정리하면 발열 반응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그렇죠. 이화작용에서 일어난다. 흡열 반응은요, 동화작용에서 일어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죠. 그리고 분자 운동이 감소할 때도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 기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고체로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분자 운동이 감소하죠. 그래서 분자 운동이 감소한 만큼 에너지를 잃어야 돼요. 에너지를 이렇게 방출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기체에서 액체로 될 때는 액화열을 방출하고요. 액체에서 고체로 될 때는 응고열을 방출한다라는 거 인지해주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분자 운동이 증가하는 경우에 흡열 반응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 흡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갈수록 분자 운동이 증가하니까 분자 운동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를 흡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흡수하고요. 고체에서 액체로 될 때 융해열을 흡수하고,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 기화열을 흡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여러 반응이 있는데요. 염화칼슘이 용해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열을 방출합니다.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열을 방출해서 주변에 있는 눈을 녹여요. 눈을 녹이니까 제설 효과에 탁월하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화 반응, 우리 아까 배웠다시피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열을 방출하니까 발열 반응이라는 거 인지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산암모늄과 수산화 발음의 반응을 볼게요. 이거는 여기에 있는 사진을 봅시다. 여기 나무 판자 위에 물을 이렇게 뿌려놨어요. 물을 이렇게 뿌려놨고요. 그 위에 삼각 플라스크를 두는데요. 이 삼각 플라스크 안에는 질산 암모늄과 수산화 발음을 섞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의 반응은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하겠죠? 주변에 특히 이 물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물은 에너지를 잃으니까 온도가 낮아지겠죠. 물의 온도가 낮아져서 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얼음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물이 얼음으로 변하면 이 플라스크와 나무 판자 사이를 얼음이 단단하게 결합시켜주면서 이 플라스크를 잡고 들었을 때 나무 판자도 같이 들려 올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산암모늄과 수산화바륨의 반응은 흡열 반응이구나 라는 거 예시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중단원, 2단원, 화학변화와 에너지 출입 중 소단원 2, 3단원 부분 마무리했고요. 이제 통합과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끝났습니다. 내용이 어려우니까 개념이 잘 이해되었는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점검해보는 시간은 꼭 가져보길 바라고, 이제 한 고비를 넘겼으니까 더 자신감을 갖고 통합과 끝 부분까지 탄력을 받아 쭉 나가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